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빨리 늙어버린 걸까? 볼과 이마, 콧 등에 자꾸 생겨나는 검은 점들과 기미들. 아무리 애써 관리해도 점점 더 짙어지고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도현 박사입니다. 38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해온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올해 저는 7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얼굴이 망가져가는 그 좌절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45살 때 저는 볼리비아에서 진행된 유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8개월 가까이 활동하고 돌아오니 제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먹물이 번진 것처럼 군데군데 짙은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수년째 진료를 받아오시던 정혜선 어머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박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부과 의사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 얼굴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 역시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분은 치료를 위해 잠시 병원을 쉬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결국 소용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정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고가의 레이저 시술, 수백만 원짜리 미백 세럼, 온갖 최신 장비들까지. 그런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치료를 멈추면 기미와 검버섯은 금세 되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더 진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값비싼 시술에만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부산의과대학 문지원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발효 사과식초와 생토마토 추출물을 함께 사용했더니 멜라닌 색소가 4주 만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사과식초를 희석해 화장솜에 적셔 기미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낸 뒤 잘 깬 토마토를 얼굴에 얹었습니다. 그 결과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검은 점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주쯤 되었을 때는 얼굴색이 맑아지고 얼룩이 70% 이상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간호사 한은경 선생님이 놀라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혹시 어디서 특별한 시술이라도 받으셨어요?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의사라서 가능한 거 아닐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도 별 효과 없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학 성분이 아니라 천연 재료라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햇볕과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이 겹치면서 색소가 점점 짙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믿었다가 더 심각해지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69세의 유미자 어머님은 인터넷에서 본 레몬즙 팩이 좋다는 말을 듣고 3달 동안 매일 얼굴에 레몬즙을 발랐습니다. 결국 피부에 심한 염증이 생겨 2달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접 검증해온 이 안전한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발효 사과식초와 토마토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며칠 간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올려두면 좋은지, 그리고 사용 후에 피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아마 몇 주 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기분 좋게 웃게 되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색소가 피부에 자리 잡는 이유를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부 장벽의 손상과 면역 기능의 약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단순히 얇은 막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피부 장벽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방어 체계입니다. 이 장벽이 건강할 때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지켜주며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특히 50대 이후부터 이 방어막이 점점 얇아지고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틈으로 자외선, 공해, 세균이 쉽게 침투하면서 피부 속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바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또 다른 방아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이나 검버섯이 생기면 그 부위를 자꾸 문지르거나 스크럽 제품으로 강하게 각질을 제거하려고 하세요. 저 역시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빨리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 본 결과 그런 자극이 오히려 멜라닌 공장을 더 자극해서 색소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치료를 받으신 정혜선 어머님도 처음에는 매일 강한 필링젤을 사용하셨습니다. 피부가 매끈해지는 것 같았지만 2달쯤 지나자 기미가 더 넓어지고 색도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치료의 첫걸음으로 피부 장벽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어떤 좋은 재료를 써도 흡수가 잘 되지 않고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천연 재료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사과식초와 토마토를 포함한 다양한 천연 성분의 조합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효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피부에 쌓인 미세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잘 알려진 라이코펜 외에도 비타민C, 칼륨,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색소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배합 비율과 사용 순서입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기대하시는 효과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효 사과식초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깨끗한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주셔야 합니다. 추천하는 비율은 식초 1에 물 3입니다. 이 농도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각질 연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최대한 잘 익은 것을 고르시고 깨끗이 씻어 껍질째 곱게 갈아주세요. 갈아낸 토마토를 소독된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일 정도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녁 세안 후
부드러운 화장솜에 식초 용액을 묻혀 김이나 검버섯 부위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살짝 헹궈냅니다. 깨끗이 물기를 닦은 후 토마토 페이스트를 얇게 펴 발라주세요. 10분에서 최대 15분 정도 기다린 뒤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줍니다. 이 과정을 주 2, 3회 꾸준히 반복하면 빠르면 3주 뒤부터 색소가 옅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는 마지막에 호르몬 변화와 피부 노화의 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이 과정을 검증해 왔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70세가 넘으셨던 유미자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기미가 얼굴 절반 이상을 뒤덮고 있었는데 6개월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 주변에서 얼굴이 너무 맑아지셨다고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방법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계속해서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순히 화장품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면 일시적인 개선은 될 수 있어도 결국 다시 재발하거나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부 색소 문제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해온 피부 재생 주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피부 세포가 평균 28일마다 새로 바뀝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주기가 45일, 심하면 60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 주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침착된 색소와 노폐물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마치 방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층층이 쌓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더구나 여기에 혈액순환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게 공급됩니다. 그 결과 세포 대사가 느려지고 손상된 조직이 치유되지 못한 채 계속 남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색소 침착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부의 pH 변화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이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멜라닌 세포가 더 활발해지고 피부 장벽도 약해져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순히 미백 크림만 바르는 것으로는 이런 복잡한 원인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잠깐 가리려 하지 마세요.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 진료실에 찾아오신 유미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머님께서는 유튜브에서 본 민간요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레몬즙을 매일 바르고 그 위에 베이킹소다까지 덮어놨다고 하시더군요.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붉게 부어오르고 심한 따가움과 물집이 생겨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로 오셨습니다. 치료에만 6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연약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분은 감자를 매일 갈아서 팩을 하셨는데 감자싹에서 생긴 독성 성분 때문에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눈가까지 부어서 응급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지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천연 재료에도 반드시 적절한 농도, 사용 방법, 사용 빈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레몬즙의 pH는 약 2.0으로 강산성입니다. 이런 강산을 매일 피부에 바르면 화학 화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개인의 피부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피부는 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큰 손상이 일어납니다. 셋째, 잘못된 사용법이 오히려 색소를 더 진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햇볕을 바로 쬐면 광독성 반응이 일어나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안전하게 색소 침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발효 사과식초와 토마토 요법의 구체적인 응용법과 관리 팁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 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의 끝을 짚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피부 조직이 점점 단단해지고 색소가 자리 잡을 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사과식초와 토마토의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과 작용 원리를 기반으로 한 치료법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효과가 있다더라 하는 막연한 경험담에 기대지 마세요. 그건 누구 한 사람의 체험일 뿐 객관적인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바르거나 오이팩을 매일 하고 레몬즙을 바르면서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색소는 더 깊이 자리 잡고 피부 장벽은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늦어져서 한번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잘못된 습관을 멈추고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관찰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곳 원주민들은 사과식초와 비슷한 산성 발효액을 사용한 뒤 항상 햇볕을 피해 서늘한 그늘에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 피부에 산성 성분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자극을 최소화하고 재생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사과식초의 산도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농도를 무시하고 원액을 바르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비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 1, 미지근한 물 3. 이 비율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사용할 때는 껍질째 곱게 갈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껍질에 라이코펜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토마토 페이스트는 사용 전 냉장고에서 잠시 식히면 피부 진정 효과가 더 커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피부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에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강한 자극을 반복하면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작년에 오셨던 유미자 어머님은 레몬과 베이킹소다를 혼합해서 매일 팩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화학 화상과 색소 과다 침착이었습니다. 치료에만 6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피부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 왜 그땐 제가 이렇게 무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는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사과식초와 토마토 요법은 단순히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피부 생리학과 수십 년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법입니다. 특히 사과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pH 2.4에서 3.4 사이의 산성을 유지하며 각질층에 달라붙어 있는 오래된 세포를 부드럽게 분리해줍니다. 마치 녹슨철에 식초를 부으면 녹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듯이 피부의 묵은 각질도 서서히 분해됩니다. 그리고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새로운 멜라닌이 생성되는 걸 차단해줍니다. 이게 바로 다른 미백 화장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더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피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손상된 피부 조직이 다시 탄탄하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이 천연 요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주기, 보관법, 사후 관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가짜 정보에 현혹되어서 소중한 피부를 잃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30년 연구의 결실을 제대로 배워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반드시 토마토즙을 먼저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사과식초를 천천히 부으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두 재료가 고르게 섞이면서 안정적인 농도가 유지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실험한 결과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혼합액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최대 5일간 신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이제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제거합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화장솜이나 깨끗한 붓에 혼합액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김이나 검버섯이 생긴 부위에 아주 얇게 펴 바릅니다. 절대로 두껍게 덮지 마세요.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고르게 작용합니다. 도포 후에는 10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산성 성분을 사용한 뒤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으로 수분 장벽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회 일정하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1회만 해보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세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환자분들과 이 과정을 같이 해오면서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세요.
하지만 피부는 서두른다고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유미자 어머님도 처음엔 조급해 하셨습니다. 박사님, 매일 해도 되나요? 빨리 나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되돌릴 수 없는 자극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2번 정확한 방법으로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3개월 정도 꾸준히 이 과정을 지키셨고, 주변에서 얼굴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이제는 제 얼굴을 다시 보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이 조합이 왜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는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 C는 피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색소 침착을 차단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2 재료가 만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간다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사과 식초의 산성 환경이 토마토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돕고, 토마토의 풍부한 수분은 식초의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것과 대충 따라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합액을 만들고 나서 바로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관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산화되지 않도록 하세요. 또 사용 전에는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성분이 균일하게 섞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부에 열감이나 따가움이 심하게 느껴지면 즉시 헹궈내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농도를 더 희석하거나 사용 주기를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제가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완성한 안전하고 검증된 레시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되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특히 이마와 볼이 심했는데 마치 표범 무늬처럼 색소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동안 수십 가지 치료를 시도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비싼 레이저 치료도 몇 차례 받으셨지만 잠깐 옅어졌다가 다시 짙어지는 걸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저와 상담하시게 되었고, 제가 소개해드린 사과식초와 토마토 요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박사님, 내가 평생 고생한 걸 이런 식초로 없앨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하루 이틀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4주 이상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해요. 첫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피부가 약간 매끈해지고 붉은 기운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3주 차에 들어서자 이마와 볼에 있던 색소들이 서서히 경계를 잃고 바깥쪽부터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라질까 하고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이웃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요즘 뭐 바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 정확한 비율과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용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즙과 사과 식초를 정확히 1, 2 비율로 섞어주세요. 두 번째, 반드시 토마토즙을 먼저 그릇에 담고 그 다음 사과 식초를 천천히 부으세요. 세 번째, 잘 섞은 뒤 10분간 그대로 두어 성분을 안정화시키세요. 네 번째, 사용 전에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반응을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얼굴에 바를 때는 절대 문지르지 말고 화장솜으로 살짝 눌러서 고르게 도포해주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10분까지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5세이신데 30대 후반부터 기미가 생겨 40년 넘게 고민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온갖 고가 화장품과 시술을 다 시도하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부 속 색소세포의 습관을 바꿔줘야 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 요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따라 해보셨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으셨지만 둘째 주부터 기미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피부가 훨씬 밝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거울 볼 때 한숨이 안 나와요. 정말 감사해요. 이처럼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검증한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제발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사용 전에는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하세요. 까만색 체크표 바르는 동안 통증이나 강한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세척하세요. 까만색 체크표 보습은 매번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까만색 체크표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말고 일주일에 2, 3회만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해온 이 특별한 비법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갑시다. 이 재생 주기가 늘어나면 색소와 각질이 쌓이고 기미와 검버섯이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몸 안에서부터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 안의 수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피부는 마지막에 수분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건조해지고 색소가 더 선명해집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1.5리터 이상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영양분 공급도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보세요. 습관만 바꿔도 피부 탄력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관리법은 저녁 시간 피부 재생 리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관리하고 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사실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재생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 시간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재생이 지연되고 그 결과 색소 침착이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팁 중 하나가 잠자기 30분 전에 천연 오일을 소량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달맞이꽃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이 좋습니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면서 멜라닌 세포의 자극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얼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다음날 얼굴이 붓고 칙칙해집니다. 가능하면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베개를 사용해주세요. 이제 네 번째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활성산소를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활성산소는 색소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권하는 음식은 간단합니다. 까만색 체크표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 까만색 체크표 점심 식사에 당근이나 단호박을 곁들여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멜라닌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분은 콜라겐을 파괴해서 기미가 더 눈에 띄게 만듭니다. 단 음식을 줄이기만 해도 피부톤이 훨씬 깨끗해집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9세 김재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단 음식을 좋아하셔서 피부에 색소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얼굴 전반에 진한 기미가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식이조절과 사과식초, 토마토 요법을 병행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차근차근 실천하신 끝에 지금은 색소가 절반 이상 옅어지고 많은 분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칭찬하십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거울 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허브 외부 관리. 사과식초와 토마토 혼합액 1, 2 비율. 주의 3회 사용. 사용 전 테스트. 사용 후 반드시 보습. 허브 내부 관리. 비타민C와 항산화 식품. 키위, 브로콜리, 블루베리. 충분한 수분 섭취. 당분 줄이기. 허브 생활 습관. 밤 10시, 새벽 2시 재생 리듬 활용. 낮은 베개 사용. 잠자기 전 천연 오일 관리.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지키신다면 나이가 많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평생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폐경기에 들어서면 이 관리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멜라닌 세포들은 마치 통제 없는 기계처럼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기미와 검버섯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들 중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피부 대사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뿐 아니라
콜라겐 생성도 동시에 줄어듭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자외선과 미세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해져서 색소가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로 속도를 늦추고 안정화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단에서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늘리세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두부와 검은 콩입니다.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의 일부 역할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매 관리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호르몬 균형이 안정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벼운 아령 운동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꾸준한 혈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그리고 하루 중 몇 번씩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호르몬 변화기에 반드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극단적으로 높여 멜라닌 세포에 또 다른 자극을 줍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꼭 해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광주 서구의 이영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기미가 너무 짙어져서 이제 다 포기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과식초와 토마토 요법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피부가 10년은 젊어졌다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 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이제는 거울을 봐도 행복합니다. 이처럼 외부 관리와 내부 관리가 함께 가야 기미와 검버섯이 근본적으로 개선됩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각질 제거, 일주일에 1회 부드러운 수건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 절대 문지르지 않기, 하얀색 체크표 자외선 차단 식단, 매일 익힌 토마토 플러스 올리브 오일, 하루 3잔 녹차, 하얀색 체크표 만성 염증 관리, 설탕과 밀가루 줄이기, 등푸른 생선주 3회 섭취, 하얀색 체크표 호르몬 변화 대응, 두부, 검은 콩 등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 규칙적인 근력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그 어떤 화장품보다 강력한 근본 관리법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몇 달 뒤 거울 속에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얼굴의 색소가 점점 퍼지면 거울 보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 역시 30년 전 아프리카에서 온 얼굴이 얼룩덜룩해진 채로 진료실에 앉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실 때마다 나는 의사인데 왜 내 얼굴 하나 지키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면 어떤 고급 치료도 소용없다는 사실을요. 그 후 저는 피부 생리와 호르몬, 영양, 생활 습관까지 모든 영역을 공부하고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식습관,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강원도 원주에 사는 73세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는 폐경 이후 얼굴에 거뭇거뭇한 기미가 퍼지면서 거의 15년 동안 화장으로 가리고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에스트로겐이 극도로 낮았고 갑상선 기능도 경계치였습니다. 제가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단, 규칙적인 걷기 운동, 그리고 사과식초, 토마토 관리법을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2달 후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이런 순간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광수 할아버지 사례처럼 남성분들은 60세 이후 테스토테론이 줄어들면서 피부 재생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색소뿐 아니라 주름, 탄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께도 꼭 비뇨기과에서 호르몬 상태를 점검하시라 권해드립니다. 이광수 할아버지도 테스토테론 보충과 식습관 관리, 천연요법을 병행하신 후 검버섯이 절반 이상 옅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 톤이 밝아지고 활력이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놓치면 평생 기미와 검버섯에 지는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자신감과 사회적 관계, 삶의 활력이 다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브 호르몬 관리, 여성, 산부인과에서 에스트로겐과 갑상선 수치 점검, 남성, 비뇨기과에서 테스토테론 검사, 허브 식물성 호르몬 식단, 매일 두부와 검은 콩, 아마씨 섭취,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보충, 허브 생활 습관 관리, 매일 30분 걷기와 스트레칭,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허브 천연 관리법, 사과식초, 토마토 1 혼합액, 주 23회 얇게 도포 후 510분 방치, 사용 후 충분한 보습.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5세가 된 지금 30년 전 그 얼룩진 얼굴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름다움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진료해온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피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울 보기가 두렵고 사람들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고개를 숙이던 분들이 몇 달이 지나면 당당하게 미소 짓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에요. 사과 식초와 토마토는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지만 제가 수십 년 연구 끝에 확인한 결과 그 효과는 값비싼 치료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사용해보고 별 효과 없네 하며 포기하시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4주 이상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나타납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색이 살짝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이 3주 차부터 기미와 건버섯 경계가 흐려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먼저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화학 성분이 아니라 천연 재료라서 나이가 많으셔도 피부가 민감하셔도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콜라겐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운동까지 같이 실천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면 재생 주기가 빨라지고 색소가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차분한 음악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나이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얼굴빛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건강하고 빛나게 합니다. 기미와 건버섯으로 인한 긴 고민의 시간이 이제는 그저 지난날의 추억으로 남길 바라요. 당당하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음껏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사세요. 혹시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좋은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꼭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런 따뜻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필요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